네,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 탈당 선언을 하고 오늘은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는 처음 모시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모셨었는데요.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네. 스튜디오가 엄청 환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좀 신경을 썼습니다. 네, 대표님 오시니까 스튜디오가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어제 그 국회 앞에서 탈당 선언을 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탈당을 해야 되겠다. 도저히 내가 이 당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제가 국민의힘에서 탈당할 때 그리고 개혁신당에 합류할 때 많은 것을 내려놓으면서도 기대했던 것은 희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치를 하는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아마 저희 개혁신당에 지금은 저희라고 해야 되나 개혁신당에 있는 당원들과 처음에 합류했던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알게 되면서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짓으로 움직일 수는 없겠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고 지지할 수도 없는 곳에 있는 것은 아니라 용기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탈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허은하 대표님 생각을 해보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핍박받을 때 유일하게 손잡고 정론관에 지금 소통관이죠. 소통관에 기자회견 같이 하시고 그러셨던 사실상 동지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수많은 난관들을 함께 건너오신 분들인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4년간 있었더라고요. 같이 곁에 있으면서 지켜보고 했는데 이번 6개월이죠. 1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지켜봤던 이준석이 실체구나라는 걸 느껴서 좀 답답하고 그리고 그 양두구육을 2번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 또한 이제는 그 실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희망했던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만의 진짜 개혁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좋겠다. 제가 뭔가를 이렇게 뭐 희생했고 했던 것은 무언가를 바란다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저희는 X세대거든요. 저희가 70년대생인데 X세대로서 기존의 586 선배님들이 지켜놨던 것에서 이제 뭔가 이어져 나가면서 새롭게 시대 정신이 좀 세대교체였잖아요. 그 세대교체에 80년대생 정치인들에게 희망을 걸었던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X세대는 이어주는 그런 정치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처음부터 제가 제 정치를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과일 가게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일하는 여성으로서 아마도 누구보다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간절함이 가장 클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정치를 이제 한 지 6년이 넘었는데 정치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에 집중해야지 내가 과거에 이거 해줬는데 너가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은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도대체 그 이준석 의원은 사실 저희 취재 편의점 처음 시작할 때 저희 프로그램하고 그때 여의도 재건축 조합하고 같이 공동 생중계도 하면서 상당히 함께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느끼셨습니까? 제가 좀 느렸네. 이제 그 무렵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정당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제 젊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미래가 촉망되는 보수 정치인이다. 민주당에는 이준석 같은 사람이 없다. 막 이런 평가까지 받았었는데 실제로 정당 활동을 같이 하면서 느낀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의 문제점 이런 것은 리더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를 여러 언론에서 하셨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대구에서 매일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말과 행동이 다른 지점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모든 말을 다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지만
거짓말이 너무 잦으면 그건 또한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저는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특히 동지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대구에서 활동하고 여러 군데에서 활동하시는 건 알겠는데 정작 본인을 당선시켜준 동탄에서는 이준석 의원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불이 꺼져 있는 뭐 사무실 이런 예. 얘기들도 있고 예. 오죽하면 저를 불러서 제가 화성하고 그쪽에 가서 예. 간담회를 할 정도였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가장 좀 해롭다라고 느끼는 것이 예. 정치인이 되었을 때 젊음과 청년, 아까 말씀하셨던 미래의 희망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한 젊은 정치인이었잖아요. 네. 근데 젊음이라는 어떤 그냥 가면만 쓴 것이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 후배 정치인들, 그 뒷세대의 정치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점. 예. 그리고 정치인들이 보고 후배들이 그냥 느끼면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무조건 힘만 세지면 되는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면 예. 얼마나 슬픈 정치입니까? 예.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탈당 선언에 이 말을 넣었어요. 젊음은 분칠한 가면이었고 개혁은 허울뿐인 기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 뭐 양치기 소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정치를 좀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대선에서 3자 구도에서 이준석 그 후보의 비율이 상당히 나오고 어제 같은 오늘 또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빅텐트 그리고 단일화를 한다면 이준석하고 해야지 한덕수가 웬 말이냐. 물론 그런 얘기를 했다가 오늘은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하고도 단일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보수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가 빅텐트론입니다. 단일화 이슈인데요. 무소속 출마를 결행하시는데 어떻게 이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3지대의 역할을 우선 하기 위해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제3지대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지금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실 거고 기대를 하실 거예요. 왜냐 기존의 양당 정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거대 정당인 경우에는 대부분 좀 하루살이로 하는 경우가 많다. 네. 왜냐하면 엘리트 정치인들이 그냥 본인들이 살기 위해 권력을 계속 쟁취하기 위한 정치만 하지 않았나. 근데 어찌 보면 3지대에 있는 사람은 좀 더 이상적인 진짜 국민과 가까운 어떠한 정치적인 이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중도 표심을 얻기 위해 자꾸 단일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단일화의 상대, 제3지대의 상대가 이준석 후보라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무소속으로 출마하는데 그리고 저희 같이 하는 우리 세력들이 진짜 개혁이 무엇인지 좀 보여주자. 네. 우리가 깃발을 들자라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일 겁니다. 네. 물론 제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네. 민주주의 자체를 좀 후퇴시키는 모습을 저희는 정당 내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젊음을 포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는 젊다고 하면은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순수하게 그렇죠. 그리고 이상적인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기존에 있던 정치에서 봤던 것보다 더 구태스러운 정치를 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마저 흔들어 놓는 걸 보며 이렇게 가짜 제3지대 정치를 하는 사람이 대안이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 내에서 불임정당처럼 자체 내에 어떤 후보를 내지 못해 자꾸 뭐 한덕수 대행이라던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그리고 벌써부터 누군가와 단일화를 하기 위해 밖에 있는 그냥 좋아 보이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누군가라도 끌어모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본인들끼리의 그 희망을,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줄지 사실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될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대선 후보 내지 말아야 될 정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후보를 냈다면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자체 내에서 어떠한 미래 비전을 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반성해서 앞으로는 바뀌어 나가겠습니다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뭘 하겠으면 단일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예. 진짜 가능성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실망스러운 접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네. 하시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석 저격수가 되시는 겁니까? 대선 출마 사실은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네. 이준석만의 저격수라기보다는 제3지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제3지대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정치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제3지대의 대표 주자가 제가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진짜 개혁을 얘기하는 정치인이다. 네. 그래서 3위가 된다면 내가 되겠다. 그 네. 안에서의 이준석을 이기겠다라는 예. 말씀. 예. 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예. 저희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저희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개혁신당이라는 곳에 와서 창당을 했었는지에 대한 그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네. 생각 때문에 온 거고 또 이 무소속을 결정을 했던 거는 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죠. 네. 제가 뭐 양당으로 예. 이준석 가지 않으면 이준석 후보와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예. 도저히 저는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창당을 할 때 뽑을 때 손이 가는 정당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가는 정당 그래도 뽑을 때 양심을 던지려 뭐 하면서 뽑을 수 있는 데를 한번 우리가 해볼까 이러고서 네. 나왔는데 지금은 그 개혁신당도 아니라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용기를 낸 겁니다. 그리고 말만 하는 정치에 대해서 제가 좀 치가 좀 참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또 뭐 천하람 지금 대행이죠 그분도 네. 통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연락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전화 안 받아요, 천하람 대표. 네, 저희가 이제 끝나면서 사실은 무소속으로 제가 출마 선언을 하는 걸 2가지 안을 생각했어요. 네. 또 디지털 온라인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고,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출마 선언을 할까,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할까 했을 때 이제 온라인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했기 때문에 후보가 하셨고, 네. 해서 그 오프라인으로 저희는 실용 정당이고 실용주의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네. 기자들도 좀 모셔야 되니 소통관을 생각했습니다. 네, 소통관에 대한 부탁을 드렸는데 거절당했고. 네. 천하람 대표한테 네,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국힘에 부탁하기도 뭐하고 민주당 부탁하기도 뭐하고 제3지대 다른 정당에 부탁했을 때 눈치를 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당인데 설마 탈당할 때는 좀 도와주겠지. 그리고 뭐 출마할 때는 도와주겠지라는 마음에 이제 좀 소통과 문의를 해봤는데 안 되고, 그리고 또 어제 탈당하고 나서 이제 비서실장 통해서 이제 서로 연락을 해서 돌려드려야 될 거든 이런 것들 드리려고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세상에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외부에 방송 나와서는 통합하고 뭐 안고 가고 막 이런 얘기 하던데 어떻게 젊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지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 느끼는 건 상당히 좀 견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 잘 되자고 생각하면서 조금 넓게 품으면 좋을 텐데 좀 저를 견제하고 뭔가를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뭐 들고 있습니다. 뭘 빼앗길다고 생각을 할까요? 제3지대 포션을 표대를 빼앗길 그렇게 수 있다. 함께 좀 나라 걱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금 개혁신당이요 보면 그 대표님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시고 또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에서 와가지고 또 국민의힘으로 가서 거기서 또 대선 후보 출마를 했어요. 물론 이제 컷오프 탈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사실 그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 이렇게 젊은 분들 이외에는 다 지금 그 해체되는 분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공당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이런 게 지금 여전히 개혁신당이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 소위 얘기하는 범보수 연합으로 통합해서 다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제가 어제 탈당 선언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신당은 이미 공당이 아닙니다.
공당이 아님을 제가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미 사당이고 예. 함께 일하는 분들도 사실 지금 일은 하고 있지만 또 저에게 불만 토로를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미 사당화된 걸 스스로가 인정하고 네. 저는 그랬어요. 이준석 당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준석만을 위한 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제가 당대표를 했던 것이 불만이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이준석 당이어야 된다. 예. 라는 곳이기 때문에 예. 이미 스스로 사당이라고 좀 공언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범보수 연합이 뭉친다. 글쎄요,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누가 깃발을 들어서 뭘 어떻게 모으겠다고 하는 건지 네. 이 또한 그냥 말뿐인 것은 아닌지 네. 그게 국힘에서 나온 말 아닐까요? 국힘에서 예, 그래야 국힘도, 하니까 예, 그 얘기를 그래야 하고 하니까 있죠. 하고 예. 뭐 이 내부에서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뭘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예. 제가 거대 정당에 있어 봤고 예. 또 하면서 느꼈던 점은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오죽하면 제가 예. 그리고 저희가 진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 이게 나오는 게 쉬운 네.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라도 움직여야 된다. 라는 거였거든요. 움직여서 실행해보자. 그리고 국민들께 말씀드려보자. 네. 라는 의미였는데요. 지금 범보수 이쪽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제는 저한테 한번 와서 말씀을 해보시면 네. 제가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표님한테 뭐 단일화하자, 뭐 함께하자 이런 제안은 없습니까? 제가 출마 선언은 이제 오늘 하는 거니까. 예. 근데 뭐 저야 워낙에 좌우 다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잘 지내고 있으니까 뭐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이준석 후보 눈치는 좀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걱정해서 제 눈치를 보는 사람도 있고 예. 제 눈치를 봐서 이준석 후보에게 또 눈치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네. 좀 같이 하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준석과 허은하가 네. 그래서 이게 이 싸움이 특정 후보를 제가 뭐 이기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고 여튼 대한민국을 좀 대설계 좀 해보고 싶고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진짜 개혁 정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지금 이러다가는 정말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 저희가 이제 인구 소멸을 키워드로 보고 있거든요. 네.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 관점에서 이걸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누구와도 대화할 생각은 있고요. 다들 좀 건드려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이준석 의원이 여러 매체에 이제 출연하거나 또는 그 인터뷰를 통해서 단일화는 없다 이번 대선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을 비교적 잘 아는 허은하 대표가 보시기에 이준석의 이번 대선의 선택은 완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막판에 단일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하도 거짓말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 하나 하나를 네. 이렇게 의미 있게 보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저는 예. 그냥 사실 대구 간다 그러고 총선 때도 대구 간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조대원 최고한테 예. 같이 대구 가자 그러면서 좀 이렇게, 예. 이렇게 같이 오시게 했잖아요. 국힘에 계셨던 분, 네. 지금 저랑 같이 계신 분이신데, 예. 그랬는데 어떻게 돼서 동탄 갔잖아요. 전날. 그렇죠. 여튼 말이 아니라 예. 그 행동을 봐야 될 겁니다. 행동. 예. 예. 문자를 보냈냐? 예. 먼저 문자 보냈대잖아요. 예, 예. 누구를 찾아가서 봤냐? 예. 그런 행동을 봐야지. 예. 그냥 말만 특히 방송에서 하는 말만 믿기에는 왜냐하면 저는 직접 경험한 것만 갖고 말씀드린다면 네.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99%가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나가서 하시는 말씀. 정말요? 예. 예. 그래서 강한 부정은 저는 긍정 같다라고 저는 지금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행동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그러면은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원래 제가 들은 전언으로는 네. 국힘을 완전히 이제 좀 뭐랄까 망가뜨리고 네. 망가뜨린다는 단어보다 더 좋은 게 어떤 게 있을까 예, 생각했는데 예. 그리고 이제 국힘을 드시겠다라는 거를 이제 자기들끼리 있을 땐 얘기한다고 하는데 국힘을 드시겠다. 예, 거기서 이제 당 대표를 하겠다라는 예. 생각을 했다는데 아마 지금은 좀 달라졌겠죠. 예, 처음의 생각과 지금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드는데 직접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니니까. 예. 근데 아마 큰 야망을 갖고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정치의 큰 자기가 어떤 표대나 아이콘이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뭐 하는 수준을 보면 0파이니까 저당이 그 사실상 뭐 전멸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국힘을 드시겠다. 접수하러 간다. 접수를 하겠다라는 예. 얘기들이 좀 그 당 내에서는 좀 파다하게 들렸었죠. 예. 근데 아마도 예. 이번에 대선 나온 게 이준석 후보한테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우선은 진실을 좀 그 실체적인 진실을 예. 좀 많이 알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 사실 어제 제가 탈당 선언한 거를 그 선언한 그 날짜를 되게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준석 후보는. 왜요? 그 명태균 관련된 기사가 다 덮어졌거든요. 아, 이준석 후보에 관련된 예, 그래서 예. 뭐 변명했었던 것들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로 아마 본인이 원치 않는 그런 본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들이 좀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뭐 선거 기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예를 들면 이제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서둘러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네. 당장 저희 당, 아까 저희 당이라고 습관이 되네 개혁신당 이제 개혁신당. 탈당이 됐는데 예. 나 탈당한 지 하루 정도밖에 안 됐기 예. 때문에 예. 개혁신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사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 고소고발 한 것도 있고 그분이 네. 나한테 한 것도 있고 이제 네. 그런 것들에서 특히 저는 이제 정당 내의 뭐 배임이라던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게 어떻게 결정될지 사실 알 수가 없고 계속 느려지고 있고 또 뭐 외부에 이제 네. 사법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진실되게 곁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진실이 네. 밝혀지게 되겠죠. 우선은 뭐 저를 통해서도 밝혀지게 되고 네, 있고 네. 그리고 또한 직접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간접 경험했는데도 이미 너무 실망해서 저를 좀 이렇게 응원해주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니까 예. 글쎄 이게 지금 비호감을 가지고 사실 대선을 뛰긴 어렵거든요. 예. 예. 아, 그러니까 뭐 오늘 사실은 대선 출마를 하셔서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준석, 그러니까 맞아. 예, 이준석 지금, 의원에 예, 대한 집중 성토가 맞습니다. 되고 있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이준석 의원께도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출연하셔서 입장 밝히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어디서 하십니까? 그래서 그 국회 정문 앞에서 합니다. 네, 제가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정문 앞이 가장 실용을 추구하는 네. 허은하 후보에게 아, 가장 맞는 것 같다. 네. 왜냐하면 기자분들이 좀 오셔야 되는 게 있고 네, 예. 또 국회에서 제가 있었을 때의 그 탄압들 그리고 그 안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국힘에서는 이준석 때문에 탄압받았고 네. 또 개혁신당에서도 이준석 때문에 탄압받아서 쫓겨났잖아요. 네. 아, 그렇네. 아, 그렇네요. 그래서 그러한 좀 상징인 곳이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제가 찍어놨던 출마선언문 보여드리고 저희의 비전들을 좀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예, 어쨌든 지금 뭐 거리로 나와서 사실은 이제 국회에 계실 때 하고 또 국회 정문 앞에 설 때 하고 의원들의 이게 가짐이나 자세가 더 결연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원내에 있을 때 하고 원외로 나올 때 또 힘들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풍찬 노숙을 각오하고 국민들과 함께 대선 캠페인 하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모셔서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선 출마하셨으니까 저희가 보니까 대선 후보 가운데는 제일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들께 네.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들과 소통해왔던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소통하려고 했던 정치인이고 또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승무원부터 시작해서 전략가로도 활동했고 또 교수도 됐고 기업도 20년 동안 꾸려봤고 그래서 얼마나 삶이 고된지 알고 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과일 가게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소상공인의 마음 다 잘 좀 아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가장 닮은 후보로서 그 기존의 엘리트 정치권에서 보살펴주지 못했던 부분까지 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내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후보로서 열심히 좀 뛰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치인에게 후보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제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약 준비한 건 막 준비하는데 예, 공약 대표 공약 하나 말씀하시죠. 예.
저희는 회복인데 회복. 예, 인구 회복 관련된 부분을 좀 인구 사회 미래 회복에 있어서 서울 없어도 완벽한 미래 그 세대의 자생도시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예. 것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가지 않아도 괜찮은 삶, 예. 그러니까 고향에서 좀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네네. 삶,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서울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학 한번 잘못 나왔다고 하면은 얼마나 뭐 무시당하고 합니까? 네. 근데 꼭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그 인구 소멸로 인해서 이 나라가 정말로 소멸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치가 너무 후진화돼서 우리가 이걸 지금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준비가 좀 되어 있는데 추후에는 그 이야기를 네.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걸 요즘에 짐으로 생각하고 가족을 돌보는 것 또한 부담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삶이 맞아요. 예. 회복돼야 되지 않겠는가. 네. 자, 정치인들이 이제 자기의 그 권력과 그냥 살아가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좀 국민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첫 번째가 저희는 좀 인구 회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남녀 갈라치기 하지 말고 세대 갈라치기 하지 말고 네, 갈라치기 그런 그만해. 네, 그만해 이런 부분들인데 네.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침을 마지막에 갈라치기 그만해 이렇게 네, 갈라치기 일침을 혐오 안 주셨습니다. 됩니다. 혐오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